김건희 여사의 특검 출석을 하루 앞두고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의심받는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소환 준비에 집중하면서 내일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병에 1,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위스키를 해외 직구 형태로 밀수한 대학 교수와 기업 대표, 의사 등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들이 약 5,000병의 위스키를 해외 주류 사이트를 통해 들여오면서 수입 신고를 안 하거나 품목을 바꿔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4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국회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넘겨 오늘 오후 토론이 종결되면 방송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어제 오후 4시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번갈아가며 맞대응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입니까? 방송개혁입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무제한 토론은 법적으로 최소 24시간 보장됩니다. 토론 시작 3분 만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오늘 오후 4시쯤 제적 5분의 3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위헌법률 심판 청구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투쟁에 나서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늘로 종료됩니다. 방송 3법 가운데 남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최대한 활용해 반대 여론을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경찰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올해 1월 있었던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의 배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전광훈 목사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혐의는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의 배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모시고 나와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유발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전 목사 등의 집회 발언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전 목사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수십 명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난입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와 이모 씨는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교회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며 단호히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상빈 기자, 김건희 여사 조사를 하루 앞뒀는데 특검팀 상황 어떻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출석을 앞두고 특검팀 사무실 인근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특검 사무실은 출입을 통제하고 수사팀 관계자와 취재진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내일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어 경찰이 특검팀 사무실 주변에 배치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개 소환이 예정된 김 여사는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장소를 따로 마련했었는데 이곳에서 김 여사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 한 번에 장시간 조사받을 건강 상태가 아니라면서 혐의별로 조사 날짜를 나누거나 오후 6시 전 조사 종료 등을 요구했었는데요. 특검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고 일반 피의자와 같이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수사 내용이 워낙 방대해 소환 조사가 여러 번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데 내일을 넘길 걸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소환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죠. 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조금 전 심사가 끝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출석에 앞서 이 전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냐, 이정필 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언급한 게 맞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요 작전 세력인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해주겠다며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정필 씨에게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70mm 안팎의 폭우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세음 기상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위 속에 일부 지역에는 강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에 5에서 30mm, 남부지방은 10에서 80mm로 대기가 불안정해 경남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비는 내일과 모레 찾아옵니다.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북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에는 최대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이 좁고 동서로 긴 구름대가 만들어질 거로 보여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부터 낮까지, 충청도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시간당 70mm 안팎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비가 그치면 기온이 다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이런 기상 상황은 지난달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발표한 7월 기후특성에서 지난달 평균 기온이 27.1도로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249mm로 평년의 86% 수준이었지만 폭염이 물러가고 폭우가 찾아왔던 중순 무렵에 강수량의 96%가 집중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한 병에 1,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위스키를 해외 직구 형태로 밀수해온 대학 교수와 의사 등 10명이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들이 약 5,000병의 위스키를 들여오면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품목을 바꿔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4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쪽 선반에 고가의 위스키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위스키를 밀수했다가 적발된 한 의사의 병원인데 병원 한쪽을 위스키 창고로 꾸민 겁니다. 이 의사는 3억 원 상당의 위스키 등 주류를 해외에서 구매하면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4억 3천만 원을 탈세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이 의사와 대학 교수, 기업 대표 등 10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세 등 4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위스키 한 병을 수입하면 관세와 부가세 등 1,500만 원의 세금이 붙는데 이들은 이 같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안 내거나 위스키 품명을 조작해 세금을 덜 낸 혐의를 받습니다.
저가로 신고를 해서 거기 주류에 붙는 주세나 관세나 교육세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줄였던 걸로 보입니다. 적발된 밀수입 위스키 중엔 한 병에 2,3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위스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1,640병 넘게 밀수입하기도 했는데 이들 일부는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재판매까지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를 통해 150달러 초과 주류를 수입하면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하고 150달러 이하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면제될 뿐 주세와 교육세 등은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밀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실제 주식 발행사를 본떠 만든 가짜 사이트로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오늘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에서 30대 사이트 개발자와 판매 브로커, 피싱 조직 총책 등 4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가짜 주식 사이트를 만들어 국내외 피싱 조직에 이를 판매하고 피싱 조직은 유명 증권사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182명으로부터 총 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1% 오르며 2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구매 빈도가 높은 가공식품의 상승률이 여전히 높았고 폭염과 폭우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1% 상승했습니다. 6월에 이어 2달 연속 2%대 상승률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4.1% 오르며 넉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커피가 15.9% 올랐고 햄과 베이컨은 7.1%, 빵은 6.4% 값이 뛰었습니다. 다만 4.6% 올랐던 전달에 비해 상승폭은 소폭 줄었습니다.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품목의 순차 반영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였으나 7월 유통업체 할인 행사 등으로 상승폭은 둔화되었습니다. 수산물도 7.3% 오르며 2달 연속 7%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바다 수온 상승과 이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6월에 1.8% 하락했던 농산물도 지난달에는 0.1% 내리는 데 그치며 하락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특히 채소와 과일류의 가격이 오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박은 20% 넘게 값이 뛰었고 시금치도 13% 넘게 올랐습니다. 곡물 가운데서는 쌀값이 7% 넘게 상승했는데 지난해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1% 내렸고 외식비는 3.2% 올랐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 등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일단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던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또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중태에 빠진 건데요. 경찰은 오늘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강나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광명 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이곳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폭우 당시 지하차도가 침수돼 공사가 중단됐는데 공사 재개를 위해 양수기 펌프로 물을 빼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해당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서 국과수 조사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사고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ENC 현장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됐다며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스코 ENC는 지난달 사고 직후 전국에서 시공 중인 건설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점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모두 4명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기자들의 주식 선행 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오늘 전현직 경제지 기자 2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을 정해 매수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세를 써서 주가가 오르면 높은 가격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됐으며 금감원 특사경은 오늘 압수수색한 2명을 포함해 기자와 지인, 가족 등 14명을 수사 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게 인상 이유입니다. 인도는 미국도 러시아 제품을 수입한다고 반박하면서 인상 조치가 부당하다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를 또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사들일 뿐 아니라 이 중 상당 부분을 되팔아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25%의 상호 관세에 더해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나온 추가 경고입니다. 오는 7일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인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이 설정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시한 8일이 다가오면서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So what he said very clearly is that it is not acceptable for India to continue financing this war by purchasing the oil from Russia. 인도는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도로 오던 공급 물량이 유럽으로 가면서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했던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의 각종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인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익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가 농업시장을 열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멈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버티고 있는 만큼 양국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휴전을 놓고 충돌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연일 공격하는 러시아도 냉전 시절 맺은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금지 조약의 탈퇴를 사실상 선언하며 미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특사가 모스크바를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숲에 있는 군 시설을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타격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군기지 공격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은 또 현지 시각 4일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를 공습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더는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유예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로 제한된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INF 탈퇴를 선언한 셈입니다. INF는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조약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이미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순번에 따라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he Dutch are just the first of many. You're going to see a series of announcements in the coming weeks. We had a lot of our allies raise their hand and line up. 한편 러시아 위협에 맞서 핵잠수함을 배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사흘 만에 크렘린궁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В целом, конечно, вот в такую полемику не хотелось бы никак втягиваться, и не хотелось бы это никак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곧 모스크바를 방문할 거라며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전투기 5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북부 최전선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중국과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에서 온 용병들과도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미국 LA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에선 이달 들어서만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나온 총격 사건이 6건이나 됩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파티로 흥겨웠던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한 남성을 제압하고 다른 남성은 경찰을 피해 달아납니다. 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모습도 분주합니다. 현지 시각 4일 새벽 1시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 건물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 누군가 총기를 휴대하고 들어가려는 모습을 확인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약 2시간 뒤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현장엔 5, 60명이 몰려 있었는데 2명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Sad. Very sad. It's now I do wish for him. I tell the gentleman, don't keep hanging with those people he got shot with. I tell him, don't hang with those people.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선 여러 그룹이 파티를 열고 있었는데 2007년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려온 하드서머 음악축제의 뒤풀이 성격이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창구에선 파티와 기타 불법 활동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8월 들어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난 총격 사건은 모두 6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모두 8명이 숨졌고 2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이 1950년보다 200배 이상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도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의학저널 랜싯은 1950년 2메가톤이었던 플라스틱 생산량이 2022년엔 475메가톤으로 늘면서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10%도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매년 2천조 원이 넘는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극한 기상현상이 이어지면서 폭염과 호우에 대응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년 연속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7월 25일부터 폭염 중대본이 가동 중인 가운데 그제는 호우 중대본이 발령돼 3일째 동시 운영 중이며 지난해 8월에도 하루 동안 두 중대본이 함께 가동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얼마 전 제주 연안에서 새끼 남방 큰 돌고래가 폐 어구에 걸린 채 생활하던 모습이 관찰됐었는데요. 결국 일주일 만에 해안가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미와 함께 헤엄치고 있는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자세히 보니 지느러미와 꼬리에 무언가가 걸려 있습니다. 버려진 어구입니다. 당국이 구조 논의에 나섰지만 새끼 돌고래는 발견 일주일 만에 해안가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1m가 조금 넘는 개체로 태어난 지 불과 2달이 채 안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낚싯줄이 새끼의 등과 가슴 지느러미를 깊게 파고든 상태였습니다. 부패가 좀 많이 진행됐습니다. 여름 고수온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거고, 굵은 거는 마찰이 덜 할 건데 가느니까 마찰이 심해서 결국은 이제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 칼날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꼬리엔 미끼와 떡밥을 담아 물속에서 고기를 유인하는 이른바 카고찌도 달려 있었습니다. 꼬리 쪽에 이제 계속 따라다녔었는데 이게 계속 가라앉으려고 하는 이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저항을 받다 보니 유수 저항을 받다 보니 그 새끼가 헤엄쳐 나가기에 굉장히 이제 버거웠지 않나. 지난해 제주 해상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새끼 남방 큰 돌고래는 9마리. 올해도 벌써 5마리나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갈수록 악화하는 바다 환경과 바닷속 흉기로 변한 폐어구로 인해 남방 큰돌고래의 순환이 계속되는 상황. 제주에 120여 마리만 살고 있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만큼 남방 큰돌고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남 사천과 고성, 창원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전남 동부와 경남에 최대 100 이상, 대구와 경북에 80 이상,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과 그 밖의 호남에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더위의 기세